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재명 재판이 결국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비열한 고법의 판사들이 사실상 좌파에게 줄을 선 겁니다. 그죠?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뒤를 봐주고 있는 거죠.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좀 품기도 했었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었고 거기까지가 최근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같으면은 신속하게 재판이 됐어야 되고 대법원의 지침대로 또 실제로도 그렇게 예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만, 자, 이재명의 재판이 결국 대선 이후로 또다시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사법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 현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민주당 독재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기들이 재판을 못하겠다 이거죠. 사실 그런데 이것도 좋게 말해준 거고 그냥 편을 들어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선거법 위반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겠다라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선거법 위반자한테 선거운동을 보장을 해주겠다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사법 리스크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대선 선거부터 치러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자가 선거에 나온다라고 설치고 있는데 전 국민들이 그 사실을 다 아는데 사법부가 소신 있게 자기 할 일을 똑바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의 영역에 눈치를 보면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제명이가 대권 잡고 나면은 지들이 대법관이 되는 것도 꿈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재명 측에서는 대장동, 위증교사 이런 것들 등등 모든 재판들을 또다시 일제히 기일 변경을 신청해가지고 시간 끌기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어느 누구가 법원 앞에 저렇게 드러누우면서 무한한 시간 끌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사법부 판사들이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자꾸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이야. 이념, 사상적인 타락, 오염이 그러니까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판사도 여러분들 어때요? 절대로 만물을 통달한 초인이 아니라니까. 판사 별거 없어요. 지극히 얄팍한 선입견이나 이런 법도리들도 지극히 얄팍한 선입견이나 어설픈 이념과 사상의 옷을 골수 깊이 걸쳐 입고 있는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좌파는 대한민국 이념, 사상적인 타락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반대로 우파는 좋은 국민들, 좋은 논객들, 좋은 인재들은 발에 채이도록 많았으나 그들을 제대로 이용하지를 못했어요. 우파는 가장 중요한 센터,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우파 정치권 애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똑바로 안 했습니다. 그 싸움, 역사, 이념전쟁, 사상전쟁을 전혀 안 했어요. 좌파는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공을 들였는데 우파는 이 싸움을 제대로 안 했다고. 각계각처에서 고독한 싸움을 해오던 사람들을 개무시를 했죠.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불균형하게 기울어 있는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계몽령 사태 때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려도 지금 꼬라지 봐봐요. 잠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장기적인 싸움으로 갔을 때 조직적인 좌파 민노총 586 언론 노조에게 그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사람들이. 미디어 댓글 부대의 힘에 사람들이 결집을 못하고 또다시 분탕질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 없는 세력의 한계거든. 장기전으로 가면 못 이긴다니까. 일치 단결되어 있고 지휘 체계가 확립된 애들한테. 규모가 거대해도 국민들이 서로 흩어져 있고 쪼개져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계몽령 때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또 요즘 같은 분위기로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국민들이 어디서 이렇게 속고 분탕을 당한다라는 것이냐? 나라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국힘당 인간들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권성동, 권영세 이것들이 진짜 사람입니까? 소위 쌍권으로 대표되는 이런 인간들 하는 꼬라지를 봐봐요. 그저 내각제의 광적인 집착만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의 광적인 집착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대체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미중 패권 전쟁의 시대 속에서 국힘당 인간들 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홍콩이 중국에 집어삼켜지던 그 꼬라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국민들이 우산 들고 몇 달 내내 길거리에 장기간 동안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몇 년 전에 홍콩 시위 사태를 다룰 때 저거 보고 비웃을 때가 아니라 저거 대단한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들보다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꼬라지 봐봐요. 실제로 그렇죠? 중국에 다 잡아먹히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벌써부터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중도 타령, 외연 확장 타령. 적들이 깔아놓는 판대로 놀아나고 있잖아.
홍콩이 수백만 국민들이 우산 들고 몇 달 내내 한국 사람들은 꿈꾸기도 힘들 정도로 길거리 뛰어나왔는데 결국 그러고도 잡아먹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사할까요? 홍콩의 사례뿐입니까 어디? 대만도 그나마 선거가 깨끗해가지고 대만은 선거가 그나마 좀 깨끗하고 안전한 쪽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다행히 친중 정치인을 막았습니다. 그죠? 대만. 반중 친미 정치인을 뽑아가지고 총통선거에서 친미 총통을 뽑아가지고 총통선거에서 대만 애들은 한숨 돌렸어요. 하지만 대만도 어떻습니까? 나라 자체는 지금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거대한 중국이 그 호시탐탐 거기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으니까요. 대만 안에도 그리고 친중 정치인들과 세력들이 되게 많거든. 이기긴 이겼어도. 자, 군사력,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그러니까 이 대규모 차이나 머니를 풀어 제끼는 꼬라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협력하게끔 그 나라의 정치인들을 포섭을 합니다. 중국은. 언론 미디어도 포섭을 하고 시민단체와 노조, 수많은 조직들을 전부 다 포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나라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뒤흔들어 제낀다라는 거예요. 이 전방위적인 거를 그러니까 4세대 전쟁 혹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요즘 또 거창하게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4세대 전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어쨌거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나라의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분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차이나머니에 중독된 애들이. 근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자유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 대한 걱정은 쌀알 한 톨만큼도 국힘당 지도부엔 없어요. 국힘당 인간들은 물론 소수의 좋은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 같지만 좀 약하고 내 눈높이에서 보면 그리고 주류를 형성하는 대부분은 오직 기득권 사수에만 그냥 미쳐 있습니다. 이따위로 할 거면 경선을 도대체 여러분들 왜 했습니까? 최근에 저도 그 분위기 꼬라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파 사람들 철저히 좌파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죠. 저야 여러분들 물론 안철수 씨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안철수 씨가 제가 뭐 개인적인 감정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 양반을 왜 비판을 했느냐. 자기 생각이 약하잖아. 좌파에게 맨날 이용당한다고. 과거에 수없이 좌파에게 이용당하고 좌파가 판을 깔아놓은 역사, 이념, 프레임 그 위에서만 자꾸 놀아나는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최근에 그래도 또 괜찮은 말도 좀 있죠. 무조건 이딴 식으로 지금 국힘당 경선에서 일 처리를 진행을 한다면은 이런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냐 이 말입니다. 국힘당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봐봐요. 진짜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시청자 여러분들, 국힘당의 썩은 물들은 국민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언론을 더 무서워해요. 선거의 최종 결정권자가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기에도 지금 은근히 알고 있는 애들이 꽤 있다니까 지금. 선거의 최종 결정권자가 국민이 아니라는 걸 이 새끼들도 꽤나 알고 있다고. 그럼 얘네들이 평소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저 조중동 같은 거대 언론의 눈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권력을 대물림하면서 자기들이 사실상 특권 계층, 귀족 계층으로 발돋움하는 내각제를 그 늙은이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막후에서 이 사회를 조종하는 애들이 말이에요. 내각제를 다 같이 서로 윈윈하면서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 국회의 그 썩은 물부터 조중동 미디어, 언론, 이 거대 언론 재벌 노조들, 언론 재벌들까지, 언론 사주들까지 내각제를 원하고 있다고 얘네들이. 사실상 이 부분은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좌우를 막론하고 태반이 다 똑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차이나머니에 중독되어 있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너무 많아요. 나라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 사수에만 정신 나가 있는 애들이 진짜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한덕수 씨도 최근에 며칠 만에 불과 얼마 전에 그 호의적이었던 우파 여론이 무색하게 급속도로 최근에 여론이 냉각되고 좀 뒤집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양반이 내각제 추진은 오해라고 애매모호한 말을 뒤늦게 늘어놓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좀 강하게 표현하면은 상당히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인 워딩이죠. 여러분 저도 웬만하면 덕수 할배한테 험한 소리 하기 싫어요. 좌파 선관위와 국힘당이 처음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배신자 한동훈을 이렇게 낙점을 해가지고 밀어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우파가 한덕수한테 호의적이었다고. 나 역시 그때는 몇 주 전에는 한덕수가 국힘당에 짜여진 경선판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자 여러분들 단일화가 당연히 중요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면 좋죠. 하는 게 중요한 것도 맞아요. 저도 동의해. 그런데 끝까지 말을 들어봐요. 덕수 할배가 민주당에 부당한 탄핵을 당했을 때 그죠? 덕수 할배가 민주당에게 피해자였을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았냐고 했잖아.
부당한 탄핵을 당하고 외압을 당하고 덕수알배가 맞는 말을 하면서 민주당의 너무 과도한 어떤 그런 탄핵 남발과 잘못된 행위에 싸울 때는 우리 모두가 덕수알배를 편들어주면서 분노를 했었다고, 말 통한다고, 우리가 극우가 아니고. 근데 들어봐봐요. 저 사람이 지금 갑자기 약간 좀 애매모호한 행동을 보여주는 걸 보라고. 저 사람의 견적과 한계,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어떤 그 본질을 한번 보란 말이야. 그거를 결국 이 할아버지가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각제 세력 입장에서 이 사람은 휘두르기 만만한 사람이란 말이야. 과도기적으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은 안 보여주면서 무조건 그냥 3년 이렇게 임기 축소만 하면 됩니까? 개헌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개헌을 원한다는 건데. 자꾸 왜 내각제 세력과 접촉을 하냐고. 본인이 애매모호한 노선을 걸으면서, 사실 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한 노선이야. 확실한 노선을 걸으면서 원로 헌정회의 그 늙은이들을 비롯해가지고 자꾸만 내각제 세력들이랑 대놓고 접촉을 하잖아요. 나는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야. 나도 우리 편한테 험한 소리 하기 싫다니까. 좌파랑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좌파랑 싸우는 거예요. 좌파랑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좌파에 맞서가지고 확실한 어젠다, 깃발 싸움을 하겠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 우파, 자유우파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은 이 무서운 어떤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핵심 가치관, 역사관, 프레임 전쟁, 이게 왜 중요한 건지. 표만 떨어지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 극우 같아 보이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냐고 이게. 자꾸만 우유부단한 관료 스타일로 또 계엄은 자기는 일관되게 반대했었다라고 그렇게 좌파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요. 그게 적들은 뭐든 훨씬 더 거대한 리스크도 다 깨부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얘네들은 한평생 그러니까 국힘당 애들은 한덕수 같은 사람은 좌파가 유도하는 프레임 안에서 자꾸만 굴복을 하고 그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내각제로 자꾸만 팔이 안으로 굽죠. 이재명을 물론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지금 이 어떤 이야기의 성질이 한덕수에 대해서 불과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그 호의적이었던 사태 초반과는 다르게 요즘 보면은 여론이 생각보다 우파 여론이 험악해지는 게 있죠. 물론 서로 싸우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도 그게 좀 가슴이 아프다고. 구독자분들끼리 의견이 나뉘는 거. 그 와중에 또 댓글 부대가 분탕도 치는 거 안타깝다고 나도. 근데 빠르게 요즘 정리되는 분위기가 있죠.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특히 쌍권이 설치면서 대놓고 답을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모호하게 자꾸만 말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저 양반도. 우파 지지층들은 이런 게 믿을 수 없고 답답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이러면은 좌파랑 못 싸운단 말이야. 나도 이런 상황이 진짜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도 짚을 거는 좀 짚어주고 소신 발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저도 그게 유감스럽지만 좀 짚을 건 짚어주고 그래도 시사 유튜버면은 소신 발언을 좀 때때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정치권 인간들한테 놀아날 생각입니까? 다 그놈이고 한통 속인 언론노조, 민노총, 미디어 언론노조. 그 미디어 애들 손바닥 위에서 언제까지 놀아나실 생각입니까? 그렇죠. 좋은 우파분들도 많은 거 알아요. 민주당이랑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들 중에도 지금 잠깐 좀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 나도 안다고. 근데 댓글 부대가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다고. 간절한 애국심을 가지고 사람을 갖고 놀고 있다고. 자꾸만 교묘하게 분탕 치면서 이 사람을 밀었다가 저 사람을 밀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분탕 쳤다가 내일은 또 저렇게 분탕 쳤다가 갖고 놀고 있다고. 나는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게 뻔히 보여요. 언제까지 걔네들한테 놀아날 생각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정치인들에게 외치라고. 우리가 우리의 니즈, 우리의 어젠다를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하라고. 비굴하게 섬기려고 그렇게 굽실거리지 말고. 적들에게 여러분들 이쪽의 총리가 이쪽의 관료가 부당하게 휘둘릴 때는 당연히 나도 편들어 줬습니다. 그죠? 나도 편들어 줬다고. 하지만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관료의 범주를 넘어서서 자기가 정치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은 명확한 노선과 색깔, 국가 방향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좌파한테 맨날 사과하겠다 물러서겠다 그거는 방향이 아니야. 우파에는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얼음 사이다가 나하고 다른 생각한다. 야, 나 기분 섭섭하고 나쁘다. 기분 나쁘고 섭섭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대통령 직선제 그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행정부를 마지막에 어떻게 그러니까 행정 권력 대통령제로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내각제로 좌우가 합작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우파가 원하는 판세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조직적이고 거대한 좌파에게 유리하게 무조건 사회 전반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니까. 형님 동생 아우님 하면서 지들끼리 총리 한번, 형님 한번, 나 한번. 지들이 사실상 국회와 행정부 전체를 독점을 하는, 사법부는 그러면 그 권력의 시녀 눈치 노릇이나 하게 되겠죠. 지금도 그 모양인데.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는 여러분들의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대통령 직선제가 위협을 받는다니까.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대단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보인다고. 그리고 이런 볼 줄 아는 국민들 대한민국에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뭐 그냥 일반인 네티즌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댓글 다는 클래스를 한번 봐봐요. 이보세요. 그 나이에 자기의 의지도 신념도 없이 내각제 원로 헌정회 등등이 적어주는 국회 임명 책임 총리제 소리나 들고 나오면서 내각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나이 먹고 청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그죠? 국회 임명 책임 총리제를 들고 나왔다고 하죠. 내각제 원로 헌정회를 만났죠. 그러면서 내각제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나이 들고 청년들 보기 안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쟤네들이 말을 왜 바꿉니까? 내각제라고 하면은 뭔가 국민들이 이거 좀 나쁜 것 같고, 좌우 합작해가지고 국회 권력이 더욱더 비대해져서 지들끼리 헤쳐먹는 것 같고, 새로운 특권 계급이 되는 거 대충 감을 잡고 있거든.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하니까 자꾸 거국적 내각이네, 책임 총리제네, 국회 임명 어쩌구네 말장난을 쟤네들도 치는 거예요. 지들도 캥기니까. 그러면서 내각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죽했으면은 분명히 이런 분들이 우파였던 분들이라고. 근데 나이 들고 청년들 보기 안 부끄럽냐고 이렇게 질러버리잖아요. 융카는 어쩌면 그러니까 주변에 다 배신자만 있었던 거냐라고. 내가 이런 게 안타깝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시험 기계, 고시시험 치는 기계가 대한민국의 어떤 고위 관료가 되면 안 되고, 이념과 사상과 국가 방향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국가 지도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념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런 소리 하면은 극우 미친 사람 소리 듣던 시절부터 나는 이념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짤막한 단어지만 이념과 사상이 중요하다라는 거기에 굉장히 함축적인 여러 가지 수백 가지 분야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가? 그게 그 말 아니냐? 그게 내각제 하겠다라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해 보이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공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보인다니까요. 가방끈이 짧아도 똑똑하고 피하 구분 똑바로 하고, 그죠? 정치를 제대로 보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명문대를 나오고 전문직에 종사를 해도 정치에 진짜 사회 시사 문제에 순진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라니까. 내공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들도 캥기니까 내각제 추진은 오해라고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이런 오해가 왜 나오겠어? 오해가 아니죠. 그리고 내각제 원로 헌정회 등등이 적어주는 국회 임명 책임 총리제를 들고 나오면서 내각제가 아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원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그래도 이쪽에 발 담궜던 사람들 비판할 때가 아니잖아요. 나도 가슴이 아프다니까. 원래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민주당과 집중해서 못 싸우게끔 내각제 세력들이 분탕을 치고 있잖아. 민주당 애들은 저렇게 대한민국 정치인 역사상 가장 리스크가 많은 이재명 같은 거를 데리고도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결사옹위를 하는데, 우파는 툭 하면은 전직 대통령도 버리고 우리 사람들을 버리고 가치관도 버리고 깃발도 버리고 우파를 위해서 슬로건 프레임 다 갖다 버리고, 우파를 위해서 내부 고발하고 양심 고백했던 분들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이재명 재판 목숨을 잃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기는커녕 그분들이 자기들 밥벌이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체 만체하죠. 이건 진짜 대한민국 우파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파를 위해서 싸우고 목소리 내던 사람들은 왜 도대체 계속 패가 망신을 해야 됩니까? 누가 부귀 영화 누리게 해달래? 그죠? 뭐 전용기라도 끌고 다니고 무슨 뭐 개인 요트라 호화 요트라도 끌고 다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 적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밥은. 민주당 놈들은 저런 인간을 데리고도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결사옹위를 하는데 왜 우파는 뭉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도저히 뭉칠 수가 없는 내각제를 쳐 들고 나오는 것들이, 지들이 뭉치자 이러면 도대체 그게 뭐하는 소리야 그게. 자기들 밥그릇을 위해서 남들은 굴복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똑바른 말을 하고 있냐고. 내각제 씨부리면서 어떻게 그 인간들하고 힘을 합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명 찍내 만에 이런 험한 소리까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홧김에 그런 소리를 지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엄한 놈들 진짜 밥그릇 차려주는 게 열불 터지지 않습니까? 이념과 사상에 절여진 판사들이 여러분들 꼬라지 봐요. 현직 판사. 이재명 대놓고 편드는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영포티 40대, 조직의 핵심부로 들어간 50대. 그 나이에 있는 관료들, 판사들. 사상적인 오염이 이렇게 심각하단 말이야. 이념과 사상에 절여진 판사들이 대놓고 대법원을 들이받으면서 자기들의 좌편향된 이념을 도저히 씻어내지를 못하는 걸 한번 보라고.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엄중하고 심각한 현실이라니까. 내가 왜 좌파랑 싸울 사람, 우파에도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왜 하겠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좌파랑 강하게 싸우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 여러분들 분위기 좋았잖아요. 우리 좋았잖아 그때. 약 4개월 120일 동안 전국에 수십만,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죠? 일당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순간에 대통령이 또 한 번 그러니까 좌파, 친중 좌파, 언론노조, 민노총 그 거대한 어떤 반국가 세력 카르텔들 여기에 근데 무늬만 우파 진영인 가짜 우파 배신자들도 많다고. 내각제 애들이 반국가 세력들, 친중 좌파 반국가 세력들과 내각제 세력들이 좌우 불문하고 결탁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대한민국 막후를 조종하고 있는 그 이권 카르텔의 손에 대통령, 국민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부당하게 또 끌려 내려오면 이게 진짜 나라가 큰일 난다라는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저 난리를 쳤던 거라고. 좌파 민주당 애들이 대기업 꿀일자리 귀족 노조를 독점하고 있죠. 조직이 훨씬 탄탄한데도 어땠어요 근데 저때? 탄핵 반대 집회하고 이럴 때 선거의 진실 규명하는 어떤 집회를 할 때 어땠어요? 좌파 민주당 애들이 지들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좌파 짓으로. 그 귀족노조 그 대기업 고연봉 일자리를 지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는데도 조직이 탄탄한데도 우리 우파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적었잖아. 우리가 훨씬 더 많았다고.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걔네들은.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광화문이 됐든 뭐 세이브 코리아가 됐든 그래 나는 그 개파 갈등은 아무 관심도 없고 대한민국에 그때 부산역이든 동대구역이든 광화문이든 어디 모이셨던 그분들이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라고. 근데도 국민들이 판을 그렇게 깔아줘도 국힘당은 받아 먹지를 못해요. 또 적의 프레임에 굽실굽실 기어 들어가면서 무조건 우리가 다 잘못했다. 사과하겠다. 물러서겠다. 뭐하고 계엄하고 선 긋겠다. 윤석열하고 선 긋겠다.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꼴에 또 내각제 망상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망상을 품고 있다고. 이재명이 들어오면 내각제 세력들 지들은 무사할 것 같냐고. 그거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건데 이 와중에도 오직 밥그릇 싸움에만 미쳐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 국익을 생각하는 놈이 진짜 대한민국에 없다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중도,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중도 외연 확장 타령을 해가지고 잘 나가고 강력합니까? 어? 얘네들은 중도 외연 확장, 그놈의 중도 외연 확장 타령을 해가지고 강하다고 생각을 하냐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순진한 법치와 시스템, 논리, 이성, 부당함 100% 국민의 민심대로 모든 게 순리에 따라 돌아갈 것 같습니까? 여론조사도 장난질을 한다고요. 선거도 장난질을 친단 말이야. 팔이 안으로 굽는 거 보라고. 대놓고 사법부 판사들 편들어주는 거. 물론 이 사진은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을 쉴드 치면서 대법원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진입니다만 제가 왜 가지고 왔느냐. 저놈들이 단결하는 거 좀 보라고. 좀 우리도 우리 사람들 지켜주고 아군 진영을 지켜주고 우리 편 전직 대통령들을 지켜주면서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못 싸우겠어요? 왜 그렇게 합리적인 정신병에 걸려있냐 우파놈들은. 왜 이렇게 여기는 십선비가 많아. 왜 이렇게 거세된 내시들이 많냐고 우파는. 우리 슬로건, 우리 역사관, 우리 가치관, 우리 편, 우리 사람들도 좀 지키면서 못 싸우겠어?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좌파들과 좀 이 나라에서 프레임 전쟁 맞불 한번 놓는 그게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나냐고. 왜 나만 합리적이다 나만 십선비다 그거를 못 벗어 던지냐 그거를.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진흙탕에서 레슬링 하면은 흙이 튀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좌파 댓글 부대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쟤네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일단 적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적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가방끈 짧으셔도 어른들 다 꿰뚫어 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놀아날 거냐고 거기에. 가방끈도 긴 젊은 우리 세대가.
쟤네들은 무려 31번에 달하는 줄 탄핵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지겨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게 쟤네들의 힘이라고. 쟤네들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31번에 달하는 줄 탄핵을 합니다. 장관이고 뭐고 다 날리고 국정마비. 내란의 주범이 민주당 아니에요. 대법원장까지 이제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사법부도 통째로 다 뜯어 고치겠다라고 하죠. 근데도 자꾸만 하루 이틀이면 모든 리스크를 쟤들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극복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왜 이럴까요? 사회는 자꾸만 저것들에게 그러니까 굴복하고 질질 끌려가죠. 왜 이러겠냐고. 아직도 그러니까 우파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팔뚝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꺼내는 거. 그러니까 이 얘네들하고 그러니까 맞불을 놓고 한번 싸우겠다는 그게 그렇게 무섭냐고. 왜 좀 억척스럽지를 못해 우파는. 왜 매사에 당당하고 좀 강인하지를 못하냐고. 왜 얼굴에 철판을 못 갈아요.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전 국민이 한번 결집을 했잖아.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국민들이 분명히 유례가 없는 대결집을 했었다고. 이 나라 진짜 위기였잖아. 남녀노소 불문 블라인드 같은 여러분들 그 일반인 직장인들 커뮤니티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여론이 우파 방향으로 바로 잡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때 민주당 애들도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국정마비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돌아선 사람들 많았다고. 그 흐름에 따라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대결집을 했습니까? 진정성이잖아요. 진정성. 윤석열이 어쨌거나 자기 모가지를 한번 걸고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밥그릇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성이라고. 국가와 국민 앞에 지금 이 나라가 국가 전복되기 직전이라고 알렸단 말이야. 목숨을 걸고. 친중 좌파 반국가 세력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심지어 그들에게 포섭되고 이용당하는 분탄과 배신자들이 국힘당 우파 진영 내부에도 드글드글하다라고. 그걸 알린 거라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다 빠르게 공감대를 느끼고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 국민들이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벌써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거를 또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또 잊어버리고 있다고. 우리는 조직력이 약하니까. 또 좌파 손바닥 위에 놀아나고 댓글 부대에게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분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하는 거 봐봐요. 대놓고 당원들 모집하면서 다음 당권 지가 또 삼켜보겠다라고 끝까지 당 집어삼키겠다라고 하고 있죠. 좌파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하다가 대선에서 선거에서 장난질을 분명히 칩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제명이 한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국힘당은 그나마 어떤 또 명맥이라도 유지하면서 제대로 좀 철통같이 강력한 우파 정당으로 굴러갈까? 아니죠. 그때 가면은 또 적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손바닥 위에서 놀아다면서 이 당은 배신자들한테 잡아먹혀가지고 배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중도를 타령하면서 아 우리가 그때는 잘못했다. 우리는 전직자들과 선긋겠다. 우리는 극우가 아니다. 그런 개 헛소리를 또 반복하고 있을 거라고. 왜 자꾸 자기들이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우파가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입지 땅이 왜 좁아지는지는 모른 채 계속해서 그런 중도 타령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랑 당당하게 싸우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판 자체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각오로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재판 특혜 한도 끝도 없이 보고 사법부가 굴복하는 거 한번 봐요. 지들 마음에 안 드니까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탄핵해버리고 대법원에도 불복해가지고 헌재로 보낼 수 있게 하겠다. 사심제를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걸 보라니까. 판 자체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각오로 그러니까 강력하게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사람들이 모든 거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의 어떤 그 교묘한 분탕질에 중국 댓글 부대의 손바닥 위에서 또 놀아나고 있다고. 그 제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산업화 세대가 진짜로 그러니까 위대하고 기적적인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물려줬는데 안타깝게도 후손들이 너무 못났어요. 후손들이 너무 못났어. 후손들이. 시험 치는 기계들, 스펙 좋은 기계들은 많은데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국민이 적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힘들었던 어르신들보다 너무너무 멍청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 현 시대의 국민들이. 뭐 60대도 사실 지금 포함이 많이 되죠. 586 세대가 60대로 벌써 많이 넘어갔잖아.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에 비해서 우리 젊은 국민들, 왕성한 국민들 너무 멍청하다고 국민들이. 후손들이 못 나가지고 또 적들의 의도대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